사장님 그 금액 돼요? 아,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야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그냥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거래에 있어서 나름의 거래 히스토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의 집에 가서 흠집을 잡는다? 그럼 아, 됐다, 그냥 나 이 사람이랑 거래 안 한다. 꼭 사고 싶은 집인데 제가 조금 돈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중개사가 매도인한테 전화해서 사정사정 하면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많은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의 금액을 보고 거기서 동이나 층을 보면서 어떤 집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이 거래가 됐다고 해서 모두 그 금액에 거래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은 명품 브랜드나 아니면 아파트의 분양가처럼 정찰제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흥정하면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도 그 물건이 그 금액에 무조건 거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도인이 5억 5천의 호가를 내면서도 속으로는 5억 4천까지는 깎아줄 생각을 하면서 호가를 높여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이보다 가격을 깎아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그 금액 그대로 거래가 되거나 거래가가 막 올라가는 시기에는 호가보다도 더 올라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은 매도인이 단순하게 마음먹은 5억 4천으로 거래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래 5억 5천에 내고 5억 4천까지만 금액을 깎아줄 용의를 가진 매도자에게 어떻게 협상을 해야 이걸 5억 3천까지 해서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가장 큰 거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억 단위로 움직이는 일생일대의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조율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나 기분에 따라서 2천에서 3천만 원이 깎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안 깎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금액 흥정을 하더라도 매도자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깎아주기도 하고 아니 절대 안 돼 라고 못을 박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구하실 때 대부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영상을 보신다면 좋은 조건에 좋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순한 계약의사의 합치보다는 하나하나의 거래에 있어서 나름의 거래 히스토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거래에 있어서 그 집을 받고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계약을 한다. 와 같은 단순한 합의에 의한 과정보다는 그 집을 계약하기 위한 나름의 히스토리를 만드는 게 금액의 조정이나 계약 합의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집을 한번 보고 나서 다짜고짜 계약을 한다고 하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해지면서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고 계약하는 과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손님이 집을 보러 오시는데 여기서도 매도인분께 전화를 해서 사모님의 집과 다른 집들을 이 손님이 같이 비교해서 보실 거지만 저는 사모님 집을 팔려고 노력을 할게요 라고 말을 하고 집을 보고 또 사모님의 집의 장단점이 어떤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을 강조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두고 계세요. 그리고 집 정리를 좀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해서 매도인이 매매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다른 집과 비교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말을 해서 매수인의 가격 협상력도 올려주고요. 여기서 매수인이 최종 결정을 하면서 가격 흥정도 같이 하게 되면 거래 금액의 조정도 그냥 갑자기 계약한다고 했을 때보다는 수월하고 또 거래 당사자 모두 극적으로 계약의 합의를 이룬 거에 만족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하나의 실거래가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한 히스토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많은 감정들의 개입이 있는데요. 특히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집을 보러 갔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속으로는 이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면서도 이 집의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매도인을 앞에다가 두고, 아, 여기 해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집에 하자 없는 거죠? 여기 환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집의 안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분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 됐다, 그냥 나 이 사람이랑 거래 안 한다, 이렇게 속마음을 먹으면서 화내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델하우스처럼 매일 완벽한 상태로 집이 꾸며져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집이라는 게 단순히 거주의 공간을 넘어서 나를 보여준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사실 집을 보여준다는 건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러 집을 보기도 하지만 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부동산에 와서 매도 상담을 했던 어떤 손님은 정말 그냥 보면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집을 가보니까 실제로 집도 어둡고 스산한 기분이 드는 집이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집을 아주 아끼지 않고 막 쓸 것 같다거나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집에 갔을 때 집 상태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보는 약속을 잡을 때 저희 언제 손님이 있는데 그때 집 볼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아이고, 우리 집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청소를 하나도 못 했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시기 전에 갑자기 달려오셔갖고 집 정리를 미리 다 해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집에 해가 안 들어와서 걱정이라는 분들, 저희 집 강아지들이 시끄러워서 집 보실 때 불편한지 아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아이들 방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방만 안 열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준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고, 이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흠집을 잡는다? 이거는 절대 협상에 있어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을 보더라도 흠을 잡기보다는, 와, 정말 이 집 너무 예쁘네요, 제가 정말 살고 싶었던 집이에요, 정말 깨끗하게 집을 잘 유지하셨나요, 꼭 사고 싶은 집인데 제가 조금 돈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가서 계약을 할 때 같은 부탁을 하더라도 매도인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양보해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집을 싸게 사볼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살 집을 보면서 어떻게든 가치를 깎아내리듯이 흠잡는 것보다는 좋은 점을 부각해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금액 조정을 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거래가격 조정에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중고거래하고는 다르게 부동산 거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당사자 간의 직거래 비율이 낮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를 하는데요.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중고거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근마켓에서 당사자 간 거래를 하다 보면 중고물품 같은 거 몇만 원 단위 거래를 하더라도 절대 내고 불가라는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흥정하더라도 채팅을 걸었는데 답변이 없는 경우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생일대의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중개수수료 몇백만 원 아끼자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근마켓에서 거래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거래라는 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상황에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윈윈하는 좋은 거래가 나오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금액이 클수록 사람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도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기 일쑤고 이걸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가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가격을 잘 깎기 위해서 가격 흥정을 잘해줄 중개업자를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나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거래 금액이 깎이기도 하고 안 깎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매도자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중개사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맞는 물건 찾기 위해서 물어보고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의심하고 계속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심리를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부동산에서 물건을 보고 또 다른 데서 보면서 좋은 집 찾으려는 분들에게 부동산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진 않습니다. 금매가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인상과 자금력이 뒷받침된 사람에게, 본인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모든 중개사를 다 신뢰할 수는 없더라도 믿을 만한 신뢰가는 중개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물건이 없으면 어떡하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부동산에 가보시면 내 물건 아니라도 다른 부동산 물건도 다 공동 중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만 나와 있지 않은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같이 집을 볼 수가 있고 계약도 가능해요. 거기다 중개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손님들을 아주 쉽게 금방 파악을 하고 손님에 따라서 또 금액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거래하고 싶은 집이 있다면 나에게 집을 보여주고 계약까지 하게 해줄 이 부동산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와 있는 호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살 집을 좋은 금액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손님, 도와주고 싶은 손님이 부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도 사람인지라 정말 어려운 부탁이라도 최선을 다해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착각을 하시는 게, 요즘 물건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 부동산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억 5천짜리 집이 몇 군데 부동산에 나와 있는데 부동산마다 다 전화해가지고 이 집 5억 3천 안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들 전화를 받은 매도인은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같은 손님이 여러 군데 들쑤시고 다니면서 가격만 깎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협상을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 준비해서 마음을 먹고 본인의 상황과 어려움이나 자금의 부족함, 이 집을 꼭 하고 싶다는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협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을 볼 때부터 매도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서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필도 하고, 또 중개사와 거래에 있어서 파트너라는 인식도 함께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게 되면 500만원 깎일 물건 1000만원도 깎을 수 있다고 장담해요. 그리고 가격 협상을 하실 때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매도인에게만 깎아달라고만 요구하기 전에 나의 결정도 보이셔야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요.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절대로 남의 물건 가벼운 마음으로 금액 깎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이면 바로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약 직전에 금액을 조정할 때는 중개사에게 약간의 부담도 드려야 돼요. 내가 당신을 정말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고 나는 힘든 결심까지 했으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금액을 조정해주면 내가 바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게 되면 중개사도 매수인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가격 조정이 될까 말까 하지만 이렇게 해야 중개사가 매도인한테 전화해서 사정사정하면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찔러보듯이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하면 진짜 급한 매도인 아닌 이상해야 이를 수용할 매도인도 많지도 않고, 중개사도 그냥 전화해서 사장님 그 금액 돼요? 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그 금액이야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그냥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저는 부동산의 자질 중에 가격 협상 능력이 좋은 중개사가 매수인에겐 좋은 중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부동산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도 좋은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고 중간에서 참 양쪽을 만족시킨다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래라는 건 없어요. 제가 10년간 중개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부동산처럼 큰 거래를 할 때면 거래 당사자 모두 어느 정도의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매도인은 내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팔고 가지만 이 집 사서 매수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래를 하고, 또 매수인은 너무 욕심 부리지 않은 매도인에게 감사해야 하면서 웃으면서 많은 거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간에서 매도인은 본인의 입장을 들어가려고 하고 매수인이 또 매도인 편만 되냐며 중개사에게 자기 편 들어가려고 말씀하시고, 원하는 대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서로 서운해하기도 하지만 계약할 때는 거래 당사자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나누면서 웃으면서 계약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 모든 중개사분들의 마음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소유자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중개사를 본인의 편으로 만들어서 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최고의 파트너로 만드세요. 그러면 아마도 좋은 금액에 좋은 물건 잘 계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